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청문회 해명조차 거짓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만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조차 논란입니다. 특히 집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들을 왜 차에 싣고 버리게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한 해명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서는 방금 들으신 이 해명을 황당한 해명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먹던 음식물을 아침 식사용으로 차에서 먹으려고 어제 먹던 음식물을 가지고 차에 싣게 한 건데 그걸 다 먹지 못하고 그대로 차에 둔 것은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한 겁니다. 보좌관에게 어제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버리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는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인데 글쎄요, 공개된 사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들이 한데 섞여 있는 봉투 사진이 공개됐는데 자, 이거 여가부 장관 출신께 이런 질문 드려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어제 먹던 음식물을 다음날 아침으로 먹기 위해서 보좌관에게 차에 음식을 싣게 했다. 그런데 다 못 먹고 내려서 보좌관이 알아서 치운 것 같다. 이런 취지의 해명 같아요. 급조된 거짓말인지가 바로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새로운 거짓말이 다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격적으로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업무하고도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 업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의 특징은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반 형법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구분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아껴주는 방식이었다. 내 의도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았다라는 식으로 피해가는 게 보통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가해자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야 되는 여성가족부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본인이 갑질을 해놓고서 이 갑을관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해놓고서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여가부가 경계해야 되는 그 가해자들이 하는 변명을 똑같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김희정 의원님께서 여가부 장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여가부 장관으로 강선우 의원은 부적절하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갑질하는 것은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직무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사진 한번 저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쓰레기를 왜 보좌진에게 버리라고 시켰냐. 그것도 자기 집에서 발생한 걸 지역 사무실이나 국회의원회관에 데리고 와서 왜 버리게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애초에는요. 김희정 의원님.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명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방금 들은 건 아침 식사로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걸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놓고 내린 게 내 잘못이다.
라고 네. 해명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아,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고 저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던 보좌진이 다른 보좌진하고 톡을 하는 게 또 증거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방금 해명했던 강선우 후보의 해명이 거짓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인데 저 강선우 후보자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한 언론 보도에서 이 보좌진과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어요. 일부를. 자,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갖고 탔는데 내가 다 못 먹고 내린 게 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공개된 대화에서는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지역 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줘요. 보좌진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대화가 공개된 겁니다. 그걸 또 왜 지역 사무실로 이번엔 가서 버리라고 했을까요? 자, 다른 그 보좌진과의 대화인데 보좌진이 다른 동료 보좌진과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쓰레기 더미 사진을 첨부하면서 야, 퇴사하고 싶다. 그러자 다른 보좌진이 설마 또 강? 이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다른 방 보좌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당연히 강이죠. 라고 대화 나눈 것도 공개됐습니다. 자, 김희정 의원님, 쓰레기 버리라고 지시 안 했다라는 게 어제 청문회에서의 계속 유지됐던 해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대화에서는 쓰레기 버리라고 지시했는데요. 퇴사하고 싶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강 이런 면에서 상습적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의 일종의 저것도 폭력 행위거든요. 그런 가정 폭력,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성폭력 이런 행위의 특징은 뭐냐면 암수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바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례 쌓였을 경우에 올라오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진솔하게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이번에 이런 일을 돌아보면서 통렬하게 반성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좌관 찾아가서 내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그래서 그 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을 잘해보고 싶다. 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의 업무에서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여기보다도 훨씬 더 그 가불관계가 명확한 업무에서의 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자리고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좀 상식적으로 좀 뭐랄까 여러 번 따져봐야 될 대목도 있을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직 보좌진은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의혹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 의혹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는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전날 먹던 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먹으려고 갖고 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다라는 보좌진이 있는데 그건 쓰레기가 아니고 아침 식사였다 이런 해명인 겁니까? 뭘 먹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뭘 먹었는지 궁금해요. 네, 전날 뭘 드셨길래 남겨서 아침까지 먹으려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자정 한 1, 2분 넘어서 산회를 했잖아요. 차수 변경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청문회에서 그닥 소명이 다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보좌관들한테 이를테면 나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요거 좀 부탁한다라고 한두 번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네네. 뭐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정말 돈독한 어떤 라포,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돼 있다면 의원님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첫째.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갑질하는지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갑질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어느 의원실에 누가 뭐 어떤 갑질을 했다든 얘기는 다 돌았지만 그분들은 적어도 장관 후보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죠. 예,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와 정말 뭐 황당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지나간 의원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갑질하는 사람들이 자기 갑질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소명 자체도 그냥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했던 그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달랐잖아요. 내용이 달랐고 또 청문회 중간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청문회 도중에도 뭔가 해명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도 또 보도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사과는 계속해서 사과 했지만 이건 제대로 된 사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정말 갑을 관계거든요. 그런데 보좌진들은 정말 그 냉가슴 앓고 있을 거예요. 예.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전직 보좌관들이 지금 어느 다른 의원실에서 이를테면 언론에 제보했다는 그 보좌관들이 다른 의원실에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뭐 직장을 구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일을 못 구한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의 그 해명들이 잘 납득이 안 됐고요. 첫째, 그러면 그 보좌관들이 언론에 제보한 그 쓰레기 박스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은 사무실에 쓸 박스를 뭐 뜯은 것도 있고 안 뜯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무실에 쓸 그런 비품을 집으로 받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럼 말 안 되는 거고요. 말 안 된다. 아니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지정된 요일이 있잖아요. 그 요일에 하면 돼요. 오밤중에라도. 예. 음식 쓰레기는 상시로 버릴 수 있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거 하려고 보좌관들을 뽑은 거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 예. 그래서 보좌관들도 그 전형적인 갑인 의원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인간 발달과 가족학 전공이세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약체인 부처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까지 공언한 이래로 거의 1년 반 가까이가 장관이 없는 상태로 정말 붕괴 직전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좀 더 부처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데 적합한 인물일까? 여가부에서는 장관의 령이 설까? 저는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김유정의 돌직구입니다. 김유정 의원은 민주당의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국회의 여가위 위원 출신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에는요 전직 여가부 장관과 국회 여가위 위원 출신의 두 분 전현직 의원님들 모셔놓고 의견 듣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께서는 조금 전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 당하는 사람은 냉가슴을 앓지만 하는 사람은 모르는 갑질이다. 지금까지 많은 이 현역 의원 일부 중에 갑질 논란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장관 후보로 나서지는 않았다라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오늘 이 김희정 의원님과 김유정 의원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뼈아픈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 장관 출신과 국회 여가위원 출신의 두 분 모셔놓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법조인 두 분 의견도 좀 궁금한데 인식 차이로 봐야 될까요? 보좌진은 이걸 음식물 쓰레기로 봤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그건 내 아침 식사다라고 주장하는 셈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아침 식사의 괴리는 좀 크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청문회가요. 거짓말과 유선의 청문회였다 이렇게 봐요. 이런 청문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이제 이전에 뭐 헤매했던 것과도 180도 틀렸지만 만에 하나 저 텔레그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 거짓말과 유선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었다. 텔레그램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그중에 한 가지 쓰레기와 그걸 아침 식사. 아침 식사 비교해 보면 자 강선 의원이 아침 식사로 쓰레기를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텔레그램 내용 이렇게 보고 사진 보면 지금 지역구 사무실 10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다 버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쓰레기를 아침 먹는 식사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차에다 놓고 내렸는데 뭐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알아서 버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차에다 놓고 내렸는데. 그래서 이건 지금 어제 어떤 내용 자체를 보면 듣고 있으면서도 참 거짓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너무 좀 유선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너무 이제 약간 감성적인 거에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송구스럽다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도 뭐냐면 이 논란 속에서 뭔가 상처 입은 사람한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고했던 사람 또 저 쓰레기와 변기 시킨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잘못 판단했다랄지 너무 바빠서 그랬다랄지 사실은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과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 사과를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 어느 회사 CEO가요. 자기 직원 뺨을 때립니다. 마음에 안 들고 일 못 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줬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루만져 줬는데 이게 뺨을 때린 걸로 착각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하지만 어루만졌다. 그런 내용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제 그 청문회 자체는 왜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가를 오히려 어제는 명백하게 그것도 본인의 말로, 본인의 거짓말로 이런 걸로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SBS 텔레그램을 다 공개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안 봤을까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하고 마치 자신의 행위를 미화시키는 변기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집이 물바다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기에서 물 새는데 집이 물바다 됩니까? 근데 마치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태의 모습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가장적이고 유선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대입니다. 비대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종전의 입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규현 변호사님. 그래도 좀 조규현 변호사님께서는 그 강선우 후보자가 좀 해명하려던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사청문회 전에 일단은 46명의 보좌진이 면직됐다는 게 가장 앞에 서고 그 뒤에 쓰레기, 변기술이 이렇게 나오니까 갑질을 일삼는 상시적으로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의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설정이 돼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일정 부분 사실 인정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물론 기대했습니다. 네. 근데 말끔하게 해소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주장되거나 보도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시원하게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한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걸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넘어갔으면 그나마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됐고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능력, 전문성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해명하는 태도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지역이냐 여의도냐. 조규현 변호사님마저 이러면 어떡합니까? 부탁이냐 지시냐 이제 이렇게 얘기 해명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그래서 이제 찜찜한 거예요. 보고도. 찜찜하다. 예.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저 사실관계들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다만 이제 초반의 어떤 대응과 달리 그것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는 점 이게 이제 보좌진들에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여의도 의원회관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줄 수 있느냐. 그냥 저건 잘못된 건데 몇 번 저런 일이야 의원들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이 됐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선입관처럼 저 강 후보자는 원래 이제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명 못한다 이렇게 평가될지
저도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 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본인이 부족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거였으면 나오고 있는 보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어떻을까. 그걸 뭐 지역과 여의도를 나눈다는 것이 크게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단 46명이 아닌 27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보좌진들을 상시적으로 그런 처우를 하면서 갈아치우고 사적인 업무를 늘 시키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면 어제 이제 변기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정말 그런 소위 갑질을 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청문회에서 일단 감추고 넘어가려고 했던 해명인지 아니면 추가적 이 어제 청문회 소명조차도 지금 오늘 언론 보도처럼 거짓말 논란으로 계속 확대되는지 여부가 이 인사권자나 민주당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현의 돌직구였습니다. 해명이 깔끔하지 못했다. 자, 이젠 여가부 장관님을 출신에게 김희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하시잖아요. 네. 방금 들었던 저 해명 중에서 조기현 변호사님도 아쉽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지역 보좌관과 중앙 보좌관을 나눠서 얘기했어요. 처음에 논란이 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변기 수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것도 논란의 포인트인데 그 과정에서 이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뭐 김희정 의원님 부산, 뭐 김희정 의원님 마포, 뭐 이렇게 각자의 지역구가 있는데 중앙에 이제 여의도에서 보좌하는 중앙 보좌관이 있고 지역구에서 사무실을 관리하거나 지역 일을 챙기는 지역 보좌관이 있잖아요. 다 동등한 보좌진인데. 맞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내가 조언을 구한 건데 그건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중앙 보좌관들이 보좌진한테 한 게 아니라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서. 갑질하는 수준이 양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을 막 상습적으로 한 달 만에 갈아치우고 뭐 이런 거 숫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아니 질적으로도 그러면 이 보좌진 국회 하는 보좌진한테 한 거는 갑질이고 그럼 지역사회에서 같이 뛰는 사람에게는 갑질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공무원 사회도 가면 소위 고시 출신 공무원도 있고 또 하급 공무원도 있고 또 그나마 중앙부처 공무원이 있지만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중앙 공무원과 소속 기관, 산하 기관 공무원들 간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사실 공무원들 간에도 뭐 갑을 관계가 문제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여가부 장관 가기 전에는 또 방통위 산하 기관이 인터넷진흥원에 있어봤기 때문에 같은 공직 사회에서도 야 이렇게 가불병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런 마인드예요. 보면 중앙 공무원들 대하는 거 따로 하고 그러면 지역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 직원들 대하는 또 태도 따로 하고 완전히 지역 단위로 부산 연제구나 또 마포 같은 데 있는 센터 단위에 고용된 또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달리 대한다라는 평소에 그런 강선우 의원 시절의 마인드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게 그 답변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해명이 되기보다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물론 다른 부처도 문제지만 최고의 약자들을 위해야 되는 여성가족부에는 업무상으로도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네, 여가부 장관 출신 김희정 의원입니다. 변기 수리와 관련된 대화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보좌진과 나눴다는 이 변기 수리 관련된 대화 함께 보시죠. 이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시 대화 녹취록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변기 물이 심하게세요. 좀 살펴봐줘요. 네, 수리 끝났습니다. 알았어요. 라는 대화인데 이게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습니다. 국회 여가위 위원 출신의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릴 텐데 사실은 중앙보좌진들도 고생이지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필연적으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행사들과 수많은 민원들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챙깁니다. 선거 때는 더할 나위 없죠. 그때 사실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역 보좌진들이거든요. 의원이 중앙 때문에 뭐 방송 출연이나 바빠서 지역의 일을 못 챙길 때 사실은 그 지역 보좌진들이 의원 대신 다 이게 뭐 내일인 것처럼 다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게 조직도 관리하고 지역 보좌진인데 방금 이 강선우 후보자의 저 발언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지역에서 정말 온갖 그 유권자들의 민원도 많을 것이고 하루하루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어제 청문회장 입구에서 그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이 장면이죠. 예,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민주당 보좌관들도 저기 함께 서 있고 싶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차마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집권당이 됐고 또 그 여당에서 이제 후보를 낸 거니까요, 현역 의원을. 아마 민주당 보좌관들의 마음이 아마 더 심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갑질의 내용이 어떻게 쓰레기, 병기 다 이렇습니까? 쓰레기 병기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침 변기가 고장이 났어요. 김종인님 집 변기 고장 났어요? 그래서 AS 했더니 너무 신속하게 정말. 노즐이 또 거기도 그 집도 노즐 고장 났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이쪽 뭐 그 뒤에 이게 뚜껑 여는데 거기 부품 이런 거였는데요. 거기 그 뚜껑 열면은 그 부품 중에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게 이 변기 뒤에 물이 예. 채워지는데 그 물이 어느 정도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를 계량하는 그 부유 장치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많이 고장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걸 제가 직접 수리해봐서 알아요. 그거 이제 교체하고 근데 너무 신속하게 빨리 와서 해줍니다. 비대가 아니라 변기 자체가 고장 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지역 보좌관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지금 집이 물바다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보좌관이 AS 빨리 전화해 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의원님 그럼 제가 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갑질인 겁니다. 저게 갑질이다. 조언이 아니라. 그게 갑질이죠. 아니 무슨 변기 고장난 것까지를 조언을 구합니까? 그 조언은 AS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날짜를 잡아야 돼요. 날짜를 잡아라. 예. 금방 옵니까? 금방 오죠. 금방 온다. 금방 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 AS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이걸 무슨 지역 부자가 할 일도 많고 민원의 날마다 상시 민원에 고생이 많은데 지역 부자한테 우리 집 민원까지를 이렇게 변기 민원까지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SBS에서 더 많은 그 문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보도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도 굉장히 저는 부담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추가 보도가 있을지 어떤 더 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소명은 저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세심한 사과도 아니었고 세심한 어떤 설명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적인 어떤 솔직하게 해명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은 언론 보도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정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보좌진들도 동참하고 싶었을 마음일 거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 여의도 대나무 숲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직원 인증 모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그 정도면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갑질인가요?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당 보좌진으로서 무슨 당 보좌진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임명 강행하는 정부와 실드치는 여당 의원들을 보면 땡땡당 보좌진들이 어떤 시그널을 느낄까요?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당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대처는 일관되다. 특히 의원이 껴있는 경우 피해자 중심이 아닌 의원 중심으로 처리된다. 보좌진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일인데 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 보면서 역시나 솔직히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어느 당은 돈으로 맞고 어느 당은 피해자를 악마하면서 맞고 뭐가 더 나쁜 건가? 대답 좀 해봐요. 예. 과연 이 우리 당이 어느 당일까요? 민주노동당도요.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노당의 데스노트인가요? 권영국 대표, 강선 후보자,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여성 의제의 유보적 입장,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느냐, 여가부 장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전직 보좌진들의 취업방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강선 후보자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 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강 의원 믿는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버리고 민주당이 갑자기 가해자 중심주의를 선택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주엽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한마디 돌직구 날린 거예요, 김관삼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의원들 사이에서 상투적인 말이거든요. 상대당 의원이지만 존경과 예의를 표한다라는 뜻으로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례적이고 상투적이고 관례적인 건데 야당의 한재호 의원이 발끈했어요. 나 존경하지 말고 보좌진을 존중해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전에도 보면 본인이 좀 아쉬울 때 뭔가 공격받게 생겼으면 상대방에서 존경하는 자를 많이 써요. 근데 평소 때는 전혀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 바뀌면 그때 존경하는. 국민들이 볼 때 저 존경하는 정말 존경하는 걸로 듣겠습니까? 아, 그 순간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좋은 언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재호 의원이 뭐 확실하게 얘기하네요. 아, 존경받고 싶지 않다.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왜 존경한다고 하냐. 보좌진을 존중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얘기했지만 사과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논란 속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논란 속에. 그게 아니고 제가 한 행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다면도 안 되죠. 입은 보좌진에게 네. 정말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좌진을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알려줬는데 어제 또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 역시 진실 공방이에요? 아니 SBS에서도 그 변기하고 쓰레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강선 의원 측에다가 거기다 답변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곡시적인 답변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SBS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SBS 허위 보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거에도 보면 저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놓고 또 저것도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보좌진들이 커밍아웃을 안 하게 하려고 입틀막을 하려고 저런 행위를 했고 오히려 언론에 저는 흘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자체는 이제 청문회 와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내용 자체도 여러 가지 보도를 할지 텔레그램을 할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변기나 쓰레기와 관련된 갑질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인정을 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그래도 그다음에 가족부 장관에서 자질 문제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잖아요. 그럼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청문회에서는 모든 게 거짓말이 되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청문회에서 한 말 때문에라도 그 말 거짓말 한 것만으로도 이제 자질이 절대로 강선우 후보자가 가족부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말로 제가 볼 때는 입증을 했다고 봐요. 김관섭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보좌진 법적 조치 관련된 진실 공방인 셈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보 보좌관에게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의원.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없습니다. 보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없다고 답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예고란 말을 갖다 붙이신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법적 조치 진실 공방까지 일고 있는데 자, 여가부 장관 출신의 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그 금방 드러날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제보자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집중 취재하고 있는 SBS 쪽에도 법적 조치 검토하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 조은희 의원이 들고 있는 저 문건은 뭡니까? 네, 저 문건은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지금 김희정 장관님도 들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잠깐 보여줄 수 있으세요 혹시 네, 카메라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만 좀 들고 계세요. 설명해 주세요. 들고 설명을 해주세요. 크게 우리 국민들이 보셔야 남편의 주식 관련된 내용과 네. 그리고 본인의 갑질 관련된 내용으로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보낸 문자입니다. 지금 보면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 이렇게 돼 있고 네. 빨간 밑줄 친 게 법적 조치 관련된 대목이군요. 네, 정확하게 2명 법적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2명 모두 법적 조치. 네, 그러니까 했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건 없습니다만 명확하게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된 문건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면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적인 면모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인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사인을 보내고 국민들 앞에서는 저는 보좌진들한테 그런 모진 행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간호사들의 태움 관련해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에 발의를 했다라는 거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의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막 부각을 하고 실제로 자기 보좌진들은 이렇게 막 갈아치우고 굉장히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 조치. 자, 조기현 변호사님, 좀 뭐가 좀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팩트고 그런 내부 논의 검토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공개적으로 강선우 후보자 본인 입장으로 나간 적은 없죠. 근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 인사청문회 의원실 보좌진들 간에 아마 전달된 메시지 일부가 유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역시도 계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제 초반에 뭐 그럴 수 있겠죠. 2명의 보좌관 이 한 얘기인데 이게 3자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그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 허위 사실로 자꾸 어떤 SNS상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검토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명의 보좌관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는 아니었고 그래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하고 넘어갔으면 되고 그런 검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갔어야 될 문제죠. 이 문제를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도 저는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법적 조치로 갈 문제가 아니다. 이건 법적 조치가 문제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고 특히 뭐 어제 강선우 후보자 사과했지만 이 사안 자체가 피해를 느끼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럼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아마 초반에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이 일부에서 이제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있긴 했지만 안 했다. 이러고 끝냈어야 될 문제죠. 이 부분 해명도 좀 아쉬웠습니다. 아쉽다. 사실은 자, 김유정 의원님께 드릴 질문이 바로 그 대목인데 국회 여성위원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갑질 피해를 폭로하고 인터뷰를 한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의 논란을 아마 이 청문회에서 묻기 위해서 왜 법적 조치를 했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언론사가 받았다라는 입장도 그렇고 뭐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도 법적 조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지금 더 커진 건데 뭐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서 법적 조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뭘로 법적 조치를 하죠? 뭘로 법적 조치하냐?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로 뭐 명예훼손이라는 건가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법적 검토를 뭐 한 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게 뭐 어떤 내용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참 궁금해지고요. 무슨 의원과 보좌진, 저는 이제 이를테면 저는 우리 식구, 우리 방, 우리 식구들 이렇게 저는 호칭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방, 우리 식구들. 네, 우리 식구들 그랬었는데 이제 그 방은 어땠는지 궁금하지만 적어도 뭐 그렇게까지 끈끈한 뭐 식구 뭐 동지적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연대 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좀 아쉽고요. 법적 조치 이런 부분도 그렇게 검토까지를 했다고 하니까 어제 청문회에서 뭐 상처받았을 뭐 보좌관들에게 사과가 그게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상처받았을 보좌관이 아니고 제가 여차저차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박스고 뭐고 다 차에 음식 두고 내린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있다는 거를 본인이 시인하는 셈이 돼버리는 건데 예.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솔직하게 했으면 어떨까. 굉장히 달변이잖아요. 강선우 의원 후보자. 그럼 솔직하게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게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그냥 쉽게 수습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김유정 의원님 중요한 질문 드릴 텐데요. 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추가 보도가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사퇴할 생각이 있다면 청문회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간다는 생각인 것 같고 당에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히려 돈이나 이런 문제, 재산 문제보다도 갑질 논란이 훨씬 더 큰 이슈고 아프게 다가갈 수 있어요. 특히 이재명 정권이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갑질 피해자들 진짜 많거든요. 특히 청년들에게도. 꿈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성가족부에서도 많은 이 청년들 문제가 다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왔고 또 뭐 정책적으로는 뭐 어떤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 임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쉬움이 컸고요. 또 뭔가 제대로 규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뭐 제가 사퇴하세요 한다고 사퇴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대로 쭉 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민주당 보좌관들의 그 마음을 저는 지도부에서도 이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진들이 당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고 또 향후에도 이 정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사람들이에요. 뭐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비춰진다면 무슨 힘을 내서 보좌관들이 일을 하겠어요. 당에 충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좌관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의원 입장 아니고. 그래서 어제 해명이 저는 명백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김희정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야구부 장관 하시잖아요. 네. 임명 강행하리라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저는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확전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질 논란이랑 이렇게 사적인 공무원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혜경 여사의 전 경기도지사 시절 그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이 경기도의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법카를 통해서 본인의 속옷, 양말, 세탁, 뭐 여러 가지 음식물 시킨 것 때문에 그때도 역시 그 해당 공무원이 소위
직접 나서서 증명을 했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힘들다고.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직접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 거짓이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오버랩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강선우 후보의 이런 행동들이 현 대통령 내외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 사퇴하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관은 강선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역시 민주당 쪽에서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저 수많은 보좌진들과 실무진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한 명 지키자고 저 민주당의 보좌관들과 실무진들을 다 등으로 돌릴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저렇게 공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로도 협박과 위협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보내기 전에 단톡방에서 따돌리고 그리고 회의실에서 따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다른 그 취업처에다가 연락을 해서 취업시키지 말라고 한 행위까지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악평을 한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에 2년 이하 징역에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아예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그런 비밀 워딩을 만들어서 나눈 것까지 가면 징역 5년에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이 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 아니라도 사실은 현행법 위반으로도 처분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오히려 재산이 아니라 이런 갑질의 국민적인 정서를 건드려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질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문자에 본인 해명하는 문자에 갑질뿐만 아니라 남편의 주식 관련된 해명도 나왔었거든요. 재산 문제도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받은 거 1만 주에 대해서는 재산 누락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편이 5년간 약 30억 원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얼마요? 30억. 30억. 예, 그 김현장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재산 증액분이 전혀 재산 신고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번 돈보다 쓴 돈이 8억이 많아서 문제가 됐고요.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30억의 행방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재산상으로도 문제 있는 후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과연 강순호 후보자는 청문회도 지난 만큼 버틸까요?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강순호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할까요? 관련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